이번 시간부터 고등학교 기본 수학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생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수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이고요. 두 번째 단원은 문자와식,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집합과 함수, 네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있는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단원 때문에 배우신 거죠? 그렇죠. 확률이라는 단원 때문에 배우신 거예요. 자, 확률의 정의가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뭐라고 했다?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 왜 고등학교 다시 배우느냐? 중학교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배웠었죠? 그렇죠.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해가지고 구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뭐다? 기호로 나타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통 확률이라는 단원이 제목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통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던가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자,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뭐가 되냐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른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뭐다? 경우가 돼요. 그래서 그 가지수를 무슨 수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거기에 있는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경우의 수금 어떻게 되느냐. 저기서는 개인 식별 번호인 핀, 요즘에 이런 공공 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은 현금 자동 이출기 ATM기나 휴대전화 등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인데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핀은 보통 4자리 또는 몇 자리, 6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학교 때 우리가 요즘엔 안 배우지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법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진법은 뭐냐면 수를 세는 방법을 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쓰는 진법이 몇 진법이 되냐면 10진법이 됩니다. 자, 10진법인 이유는요. 그죠? 우리가 손가락이 몇 개다? 10개죠. 그래서 어릴 때 막 계산할 때 보면 손가락만 이용하잖아. 그지? 그래서 0에서 9까지 모두 몇 개의 숫자?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10진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지요? 예, 학생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하면 1, 2, 3, 4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읽으셨어요? 자, 1, 2, 3, 4 가지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1234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뒤가 1의 자리, 그 앞은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단위, 자리가 높아질 때마다 몇 배씩, 그리고 10배씩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10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1234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릿수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좀 정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4자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다? 그죠?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0가지, 세 번째도 10가지, 네 번째도 뭐다? 10가지가 되고요. 좀 이따가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실 건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곱의 법칙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동시에 여기 있는 수가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핀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4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핀은 모두 몇 가지가 되냐면 10,000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당되는 수를 구하는 것이 뭐다?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준비학습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전 한 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동전 한 번 던질 때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복습했던 뭐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사건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되냐면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동전 한 번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위는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로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를 물었기 때문에 그냥 뭐다 이렇게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 2, 3에서 10 중에서 하나의 수를 택합니다. 자,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뭐죠? 자, 10개의 수 중에서 몇 개? 하나의 수를 택한답니다. 자, 1번, 이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의 배수. 그렇죠? 2, 4, 6, 8, 10. 그래서 이의 눈이 나온다. 그 다음 2가 된다, 그 다음에 4가 된다, 6이 된다, 8이 된다, 10이 된다가 우리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우의 수를 물었으면 답은 얼마가 된다?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묻는지 경우의 수를 묻는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물었어요. 또 뭐하고 뭘까요? 그죠? 5하고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구하는 것이 중학교 때 목표였어요. 자, 세 번째, 새 학생 ABC가 일렬로 줄을 선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도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다? 경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렬로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정해지냐면 순서가 정해지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자, ABC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가 ACB 이렇게 줄을 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B가 제일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A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다? BC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C가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CAB가 올 수가 있고, 우리가 CBA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좀 일일이 구하는 좀 귀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뭐로 옮긴다? 기호로 옮긴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실 수가 있으면은 고등학교 기본 수학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목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셨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하 제일 뒷단원에 보시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때도 우리가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왜 배웠던 것 같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시행을 했을 때 사건이 꼭 한 개만 발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끼리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합의 법칙은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죠?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그리고 곱의 법칙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동시에 각각 거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 곱해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저렇게 돼 있어요. 자, 합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저기 보면 자연수 1, 2, 3에서 20 중에서 하나의 수를 택한답니다. 그럴 때 5의 배수 또는 뭐다? 7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수를 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시행이 되는 거고,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가 경우가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7의 배수가 나오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로 연결되어 있냐면 또는이란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 뭐다? 바로 또는이 되겠죠. 자, 그럼 살펴보면 5의 배수, 자, 5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요? 자, 50, 15, 20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7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7하고 얼마가 된다? 14.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자, 근데 도깨비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가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가 되는 것은 바로 5와 7의 공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니까 얼마가 된다? 35가 되죠. 자, 그런데 20까지 딱 살펴보면 35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준이 있는 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요, 무슨 단어하고 가장 연결이 많이 되냐면,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집합이라는 단어하고 제일 연결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집합끼리 어떻게 되겠어요? 연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는이 들어간 연산이 무슨 연산이 되냐면 바로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을 조건지시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원소가 a에 속하거나 또는 자 어디에 b에 속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자,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때는 NA에다가 NB를 더해가지고요, 뭘 빼셔야 되냐면 NA 교집합 B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는이란 단어 때문에 무슨 집합이 되는 거냐면 합집합이 되는 거라서 이때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A 교집합 B죠. 자,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A 교집합 B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A 교집합 B가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무슨 관계죠? 그래서 서로 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교집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5로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그럼 50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5와 7의 공배수가 생깁니다. 얼마가 생기죠? 35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35를 마지막에 하나 뭐 한다? 빼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는 단원으로 따지면 무슨 단원? 집합하고 제일 연결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는 때문에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개념력이 쭉 봤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아까 20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를 모으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적을까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또는 있잖아요. 그죠?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집합이다? 합집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합집합의 원소 내는 공식이,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이 NA에서 NB를 더해서 우리가 NA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A 교집합 B가 뭐다? 공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더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합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얼마이다? 11 이상이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슨 단어가 나오면? 그렇죠. 또는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다? 합해주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또는이란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나중에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어떤 시행을 한 겁니까?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질 때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좀 이상한 게 사실은 합의 법칙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법칙도 들어가고 있다? 곱의 법칙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집니다. 자, 한꺼번에 던져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예, 바로 36가지가 나옵니다. 자, 36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자, 주사위 하나당 어떻게 되겠어요? 자, 1에서 6까지 6가지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몇 개다?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다? 36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냐면, 우리가 곱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교과서나 자습서에 있었는데 요즘은 좀 사라졌거든요. 자, 근데 곱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는 게 곱집합이 되고요. 곱집합의 정의는 뭐였냐면, 바로 요게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모아놓은 거 맞죠? 예, 근데 뭐를 모아놨냐면 바로 순서쌍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주사위 두 개 던지면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1,1, 뭐다? 1,2, 자 해서 어디까지? 6,6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쌍으로 나타나 있냐면 순서쌍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냐면 곱집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정해지면 따라서 뒤에 정해져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이 돼서 자, 우리가 항상 몇 가지였다? 36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고부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얼마 이상이다? 자, 11 이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은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1,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6,6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이 눈이 11이면 합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건 66 더하면 얼마다? 12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11 이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 경우가 나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11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12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1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하고 6이 있죠.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6하고 5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2인 경우는 뭐가 있냐면 6, 6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나눴죠. 그러면 항상 이 경우를 나누면 중간에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자,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1이 돼서 얼마다? 3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의미상 우리가 경우가 나눠져 있으면은 이 케이스 또는 이 케이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다?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항상 한 문제에 합의 법칙만 나오고 고부의 법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의 법칙과 고부의 법칙이 막 섞여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법칙을 제대로 잘 기억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부의 법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부의 법칙에서는 자, 청바지, 면바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 티셔츠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입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짝지을 수 있는 것을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상의하고 하의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입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푸우처럼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말하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한쪽만 입으면 절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동시에 각각 같이 갖춰 입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합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부터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바지를 먼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면바지를 정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티셔츠를 입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티셔츠를 고르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되고요. 자, 면바지를 우리가 골랐을 경우는 역시 티셔츠를 각각 고르는 경우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를 나눴죠.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자 또는 무슨 법칙? 그죠? 합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답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내요. 자, 그럼 초등학교 때 뭘 배우셨냐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자, 똑같은 것이 계속 똑같이 여러 번 더해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로 나타내는 걸로 배우셨냐면 곱하기로 나타내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 곱하기 2가 되고요. 3 곱하기는 사실은 2 곱하기 3이랑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뭐가 된다? 셔츠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무슨 법칙이 되냐면 고부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고부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각각의 mn가지에 대해서 보시는데요. 자, 보세요.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가 따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곱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어떤 단어 나오면 자, 각각이라든가 아니면 뭐다 거쳐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우를 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칙이다? 고부의 법칙이 됩니다.
자,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공원의 안내도입니다. 입구에서 출발해서 분수대를 거쳐 식당까지 가는 경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학교 때도 이 비슷한 문제 푸셨어요. 자, 그럼 입구에서 분수대까지 가는 그 가지수는 그 길이 몇 가지죠? 자, 세 가지죠. 자, 그리고 자, 분수대에서 식당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다? 네 가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 뭐 나옵니까? 거쳐! 네, 거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가 되죠. 그래서 요 길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 요 길로 가면 두 번째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 요 길로 가면 두 번째 갈 수 있는 건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씩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이 무슨 법칙이다? 곱의 법칙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문제 하나에서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케이스도 나누면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